한국차이나 한국투자증권 이문선 주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일단은 중국 스토리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중국 군사력의 증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방 예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160조 원으로 일단 한화 160조 원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지금 중국은 사실 이보다는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한 200조 원 정도 이렇게 국방 예산을 지출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그런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군사 장비 현대화 통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항공모함이라던가 스텔스기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 성공해서 이제 양산화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남중국해라던가 이제 한반도를 포함한 이런 권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크게 좀 감지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조금 오늘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예산의 증가 폭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국방 예산 증가 폭이 도드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두 자릿수 이상 국방 예산을 증가하는 나라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미국조차도 전 세계 경차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국방 예산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종목을 찾으면 이제 저희가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힘이 그건 것 같아요. 아직은 1인당 GDP가 높지는 않지만 13억의 내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GDP가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는 지난해 세계 1위 기록했고요. 그리고 워낙 자본력이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렇다 보니까 그 투자 규모가 또 아주 분야별로 상당하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미디어라든지 현대미술, 하다못해 미술까지도 중국의 파워가 상당한데, 국방 쪽의 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두 자릿수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 수혜를 어떤 기업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소개해드릴 종목은 중국 조선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나 이제 군용선 분야에서 연구기술 및 생산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혁신 개발 능력 또한 뛰어나고 잠수함, 미사일 구축함, 미사일 탑재 호위함, 수륙 양용 함정 및 각종 수중 무기, 함재 무기, 전자 설비 등 설계 제조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외 장비 구입이라던가 합작 생산, 함정 개조 및 수리 등의 사업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 해군 함선 조립 사업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함선 장비 제조 사업 역시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 함선 제조 분야에서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모기업으로 있고 이제 대련 조선중공업 그룹, 무창 조선중공업 그룹 등 같은 그룹의 이제 산하에 이제 그 조선업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중국 조선중공업으로 이 그 자회사들이 좀 편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 장비 투입이 크게 늘면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당사의 그런 군용선 사업 매출은 연 복합 성장률이 아마도 30% 정도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조선업체네요. 그러면 이런 쪽 말고, 그러니까 군수 장비 관련된 조선 말고 다른 조선도 만드나요? 다른 배도 만드나요? 선박 제조 같은 거는 이제 네. 군용선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처럼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 비중은 한 1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이 군용선 사업 건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한 척에 100조 이상이 이렇게 들어요.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 만들려면 네. 우리 돈으로 100조 이상이 드는데 이제 건조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이
매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큰 건에 이제 수주가 있을 때마다 매출액 증가율이 좀 도드라지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대가 평화의 시대, 정말 전쟁이 없는, 큰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꽤 뭐 유례 없는 전쟁 없는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뭐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면 진짜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요. 그 국가안보에 있어서 바다, 그리고 하늘, 육지, 또 사이버.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뭐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이제 다오이 다오라고 하는데요. 그쪽이라던가 이제 남중국해, 베트남과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필리핀에 또 파병을 해서 이제 뭐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듯이 필리핀에도 이제 주둔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남중국해 패권은 거의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그쪽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남중국해에 이제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제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유라던가 이제 천연가스, 뭐 16조 세제곱미터 제곱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차세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뭐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메탄 하이드레이드까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 남중국해 이제 자원이라던가 영토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고요. 특히 이제 홍콩 옆에 하이난이라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중국의 남해 함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남해 함대 그런 병력들이 엄청나게 좀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토 분쟁을 이제 뭐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면 사실은 막강한 군사력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 중에 이제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육해공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남중국해 패권은 누구와 누구의 패권인가요? 누구와 누구의 패권 전쟁인가요? 지금은 미국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해인가요, 거기가? 아닙니다. 그 영토 자체는 지금 뭐 베트남, 필리핀, 그다음 예. 중국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독도가 분쟁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영유권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많이 만들어서 해군을 좀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중국 땅이니까 이 바다도 중국 바다다 이런 식으로 조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이 자원이 많이 있는 남중국해에 미국도 뭔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서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지만 중국의 이런 군사력이 증가하는 걸 상당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필리핀에서 원래 병력이 철수했다. 작년도에 다시 이제 주둔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센카쿠 열도 분쟁?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센카쿠 열도는 그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중국한테서 뺏은 땅인데요. 그쪽은 이제 그쪽부터 포함해서 이제 남중국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제 뭐 청일 전쟁 전에는 우리 땅이었으니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고 일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한테 넘어왔으니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센카쿠 열도부터 시작한 이 남중국해의 자원량이 상당히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뭐 일본도 그래서 뭐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서로 전투기가 출동할 정도로 작년에 조금 분쟁이 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전에 우리 헬로차이나에서 군사 분야의 모멘텀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 중국위성이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주임님. 오늘은 새로운 또 조선 업체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가격적인 측면 알아볼게요. 네,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대우조선 해양과 조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지금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20%, 19.4인데요. 연평균 뭐 한 20% 정도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뭐 국내 조선업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군수 선박을 좀 많이 건조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아시다시피 뭐 마이너스 16.7%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BR이 지금 2.7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0.7입니다. 국내 조선산업이 화랑을 맞았던 2007년에 PBR이 한 4.5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중국의 최대 선박그룹인 이 중국조선중공업은 2.7을 받고 있는데 국내 조선업체와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매출액은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수주 잔량들이 계속해서 군수 쪽으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어제가 8.35 위안으로 이제 당을 종료를 했는데요. 매수가는 한 8.3 위안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조금 세게 잡았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차피 중국 종목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위안,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금부터 한 7위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선주가 2007년에 한창 업황도 호황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1위 브랜드가 되면서 1위 브랜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상당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또 조선업계가 지금 군수 쪽 산업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선업 자체가 뭐 중국이 1위를 하고 최근에 또 일본이 다시 1위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런 프리미엄과 어떤 군사적인 그런 중국 정책의 모멘텀까지 좀 반영이 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이네요. 장기 투자 가능하다. 이런 고PER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유 조금 불안해서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모함 건조는 일단은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현금이 정부 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거고요. 뭐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아예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랴오닝함이라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항공모함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제 6개까지 건조할 계획이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 건조 기술을 군사 선박 건조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의 그 군수산업 성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증시와 함께 조금 많이 상승을 해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공모함이 지금 중국에 딱 하나 있는데 앞으로 6개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 기술력 중국 조선중공업이 갖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에 베팅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에 진단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2막 2장에서 뵙겠습니다.